SQL의 다음 주제로 컨테이너 어댑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어댑터로 이제 스택과 뭐 q, 그다음에 우선순위 q, priority q 뭐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컨테이너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컨테이너에다가 뭐 스택이면 스택, qu면 q, 우선순위 큐면 우선순위 큐의 기능을 기존의 컨테이너에다가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테이너 어댑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자면 클래스 스택 앞에 그 전이문에 스택의 원소에 해당하는 T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또 엑스트라 타입 변수가 있어서 요게 바로 이제 deq 라고 하는 T타입의 원소를 갖고 있는 dequ를 어떤 기존 컨테이너로 해서 거기다가 스택이라고 하는 뭐 last in and first out 후입 선출하는 그런 push and pop하고 뭐 탑 원소를 읽고 뭐 그런 기능들을 여기 dequ에다가 추가를 해서 스택을 만들겠다 라고 이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컨테이너에 이제 스택의 기능을 추가시키는 게 이제 추가시키는 것이고 추가시키는 어댑터가 스택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디폴트로 이걸 뭐 바꿀 수는 있지만 디폴트로 지정된 컨테이너는 이제 dequ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스택인데 내부 컨테이너로 벡터를 사용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인자, 이 컨테이너 타입 변수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자에다가 벡터 스트링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입니다. 이 스택의 이제 주요 멤버는 멤버 함수로는 여러분들이 스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들에 해당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empty, 그다음 size, empty, top, pushpop, 이 가장 기본적이겠죠. pushpop.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멤버 함수들이겠고요. 이제 요 주요 멤버 함수들의 이제 뭐 사실 이제 이름만 보고도 어떤 식으로 동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를 배웠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스택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을 사용을 해서 이제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 단어를 입력을 받아서 쭉 문장들을 입력받습니다. 여러 단어들로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입력받아서 그걸 뒤집은 단어수의 순서를 뒤집은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뭐 간단한 예제 코드를 한번 스택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택과 스트링 뭐 이런 정도로 인클루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 예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스택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단어를 입력을 받을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단어 하나씩 끊어가지고 입력을 받은 다음에요. 스택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스택이 비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스택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지 않은 동안에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끄집어낼 때 스택 탑에 있는 스택 탑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이제 맨 위에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팝을 해버리면 이제 그걸 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받은 것을 푸시를 계속하고 그걸 다시 이제 팝을 하면 그 순서가 이제 뒤집혀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일단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별도로 제공해드릴 이 스택 이그젬플의 입력에 해당하는 이 문장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었었죠. 이 문장을 하나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붙여넣기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끝났으니까 Ctrl Z를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classes 및 제일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of, top, on, implemented are, that, classes, template, are, adapters, container. 정확하게 문장의 단어들의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뒤집는 거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택,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스택 템플릿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 스택의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그젬플은요, 두 번째는요, Q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Q. 그래서 Q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이 후입 단출이 아니죠? 선입 선출이죠? 선입 선출.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오는, 넣은 원소가 먼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고요. 그 Q에 FIFO라고 하는 선입 선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어떤 지정된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추가시키는 것이 이제 Q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과 마찬가지로 일단 원소의 타입 T라고 하는 걸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또 다른 타입 변수를 가지고 Q 내부를 구현할 컨테이너가 무엇이냐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으로 디폴트로는 이제 deq, T 타입의 원소로 하는 deq가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벡터를 지정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deq를 만드는데 벡터를 내부 컨테이너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벡터 스트링을 두 번째 컨테이너 타입 변수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Q가 되겠고요. 이 Q의 이그젬플은 뭐 사실은 Q의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Q의 주요 멤버 함수는 뭐 사이즈, 그다음에 empty냐, 그다음에 프론트, 뭐 back, push, pop, 뭐 이런 멤버 함수들로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한 예제는 뭐 별도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요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 대한 이제 예시나 아니면 Q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려면은 잠시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Q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멤버 함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Q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priority queue에 대해서 조금 이그젬플을 좀 더 살펴보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ority queue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순위의 기능이 queue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힙이라고 하는 트리 구조가 우선순위 queue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어떤 자료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셨던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보면은 제일 트리 맨 위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원소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은 만약에 뭐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서트하고 딜리트가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트리가 막 어느 한쪽으로 막 길게 자라지는 못하게 전체적으로 로그 n, 전체적으로 루트에서 리프까지의 길이가 로그 n의 바운드에 있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트리 높이를 조절하면서 추가나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priority 힙이고, 그게 이제 priority queue다, 우선순위 queue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원소, 뭐 예를 들면은 요 중에서 가장 큰 원소, 혹은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되겠고, 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가장 큰 건가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제일 앞에 거가 제일 작은 거니까 제일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제일 루트에 있기 때문에 컨스탄트 타임만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수를 인서트 하거나 딜리트, 추가 삭제를 할 경우에는 로그 n만큼의 시간의 바운드가 되도록 수행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기능들을 기존의 어떤 컨테이너에다가 추가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 priority queue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지정된 컨테이너는 이제 벡터 T타입, 같은 T타입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 벡터가 기본으로 지정된 이제 컨테이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크기가 큰 원소가 우선이 되도록 일단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T라고 하는 거는 priority queue에 들어가는 원소의 타입이고, 컨테이너는 그 원소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컨테이너, 내부 컨테이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pare라고 하는 타입 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queue에, priority queue에 들어가는 두 개의 원소들을 비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는 어떤 함수 오브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수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 함수 오브젝트 클래스, 함수 연산자를 지원하는 클래스가 이 세 번째 compare라고 하는 타입 변수에다가 이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compare는 이제 디폴트로 우선 크기가 큰 원소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그젬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큐에 있는 주요 멤버 함수들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탑은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 원소를 빼내는 멤버 함수가 될 것 같고요. 푸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원소를 인서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원소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로그 n이라고 하는 실행 시간 안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연산이 이제 푸시가 되겠고요. 팝이라고 하는 건 제일 위에 있는 탑 원소를 제거를 해버리고,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아직 트리가 깨졌죠. 그러면은 제일 저쪽 트리에서의 제일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아래쪽인가요? 그거를 하나 제일 탑으로 올린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인서트하는, 그래서 다시 이제 트리를 priority queue를 이제 재정리하는 멤버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멤버 함수가 이제 pop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empty나 size는 이제 비어 있느냐 아니면 또 몇 개나 들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멤버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멤버 함수들을 사용하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 큐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그젬플인데요. 일단은 이 이그젬플은 여기 CPP 레퍼런스에 priority queue라고 하는 주제의 웹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일단은 몇 가지 이제 include 할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queue라고 하는 거 include 했고, IO 스트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al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도 좀 include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unctional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 이제 queue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금 주제이긴 한데, 스택이 필요할 때 스택을 include 했던 것처럼 priority queue를 필요로 할 때 이제 queue를 include 하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functional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뭐가 들어있을까 가장 궁금한데요. CPP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인가요? 여기서 한번 어디로 들어왔죠 제가? 그러면 헤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라고 한번 쳐보시고 여기에 내려가 보면 이제 functional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헤더 파일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어떤 function object library, 스탠다드 뭐 또 해시 펑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ess equal, greater equal, 뭐 equal to not equal to 해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대상을 비교하는 어떤 펑션 오브젝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펑셔널 오브젝트들을 좀 사용을 하는 그런 example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Q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Q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print Q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가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를 만들어서 priority Q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조작을 해보고 print Q를 불러주는 그런 예제가 한 가지,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 정도 사례가 지금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print Q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 함수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ype name Q 이렇게 했네요. class라고 하고 type name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 Q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tring에 이게 지금 const string 참조형의 name의 q의 q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함수가 로 껍데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재밌는 코드네요. cout으로 해가지고 먼저 요 타이틀 뭔가 지금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q에 대한 어떤 타이틀이 name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출력하고 콜론을 출력하고 그다음 탭까지 출력을 하는 게 첫 번째 for loop에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q가 비어있지 않으면 cout으로 q의 top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 하나 출력해주고요. 그거 출력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옮기는 거는 탑을 하면 되겠죠. 탑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원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타이틀 프린트하고 탑을 프린트하고 팝하고 비어있어 테스트하고 또 탑을 프린트하고 팝하고 비어있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이제 다 비어있어 라고 하면 이제 for loop가 종료가 돼서 cout and l이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함수가 이제 print q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empty나 pop이나 top이나 이런 멤버 함수들을 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에 뭡니까? 두 번째 겁니다. 1856 3409 72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nt라는 함수를 하나 짰었어야 되겠군요. 데이터 하나 짭니다. print라는 함수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print라는 함수는 그냥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의 type name t에 void print에 const string 참조형의 어떤 타이틀하고 t타입의 const 참조형의 q를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ut에다가 이제 name을 하나 입력을 받은 게 name이죠. 하고 그 다음에 땡땡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의 const 참조형을 해서 어떤 구조 이게 반드시 Q일 필요는 없죠. T타입이니까 결국은 어떤 컨테이너든지 뭐 어떤 배열이든지 거기서 이제 하나 끄집어내서 지금 n을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냥 뭐 이름 하나 앞에 출력해 준 거 외에는 그냥 그 내용물을 그대로 출력해 준 함수가 프린트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첫 번째 이제 18556340972를 이제 출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별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 18556340972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사실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riority q, priority qe 또 일단은 원소는 인티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갈 컨테이너를 벡터로 하겠습니다. 벡터 선언했나요? 선언한 것 같은데. 벡터 인티저 벡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eater라고 하는 int를 비교하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in_q1 그래서 min_q1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초기화를 하는데 앞에서 선언했던 저 배열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범위를 다 Q에다가 초기화 시켜 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아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greater가 있나요? 그냥 greater 요 객체를 쓴 것입니다. functional이라는 헤더 파일에서 선언되어 있는 그래서 큰 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priority q min q1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마 1번을 푸시하고 8번을 여기 min q1에다 푸시하고 5를 푸시를 10개인가요 이게? 10개를 푸시하는 어떤 그런 푸시를 해가지고 초기화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요 greater라고 하는 요 비교하는 함수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죠. 얘를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내부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컨테이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min_q1을 내가 지금 만들었고 한번 그거 한번 출력해봐. 어떤 구조로 초기화가 돼서 들어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min_q1 그 다음에 sort가 됐죠? 0, 1, 2, 3, 4, 5, 6, 7, 8, 9 계속 텁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 이거 거꾸로 돼 있네요. 987654321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지금 min_q1이 아니군요. 좀 그 다음 걸 제가 해버린 것 같습니다. 요걸 했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한 두 번째 나와야 될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에 제대로 여기죠? 다시 한번 요거는 그 다음 거고요. 어쩐지 좀 너무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다 priority Q에 QEU에 그냥 int만 선언하고 다른 거는 디폴트로 선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있는 거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Q1.push 하겠다,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하고 이제 print Q하고 이제 Q1 이름 타이틀을 Q1으로 주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일단은 잠깐만 코멘트를 한번 쳐놓겠습니다. 요거만 먼저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 디폴트로 큰 거부터 한번 나오는 거죠. 큰 거가 먼저 나오고 0이 이제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이죠. 9876543210 됐었고 그 다음에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나라고 하면 여기서 less가 지금 되어 있죠. less가 지금 compare 타입의 클래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가 큰 원소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키워볼까요? 네.
요거 여기까지 나온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n 이제 반대로 한 거죠.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greater라고 하는 lesser가 지금 아까 lesser가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less가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좀 뒤집어가지고 greater라고 뭐 이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벡터 인트는 사실 똑같은 것 같고. 요거를 지정하려다 보니까 요거를 빼먹을 수가 없었던 거군요. 오케이. 요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디폴트인데, 요것도 디폴트긴 한데.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여기까지 지금, 구현이 된 것이고요. 그럼 이제 0, 1, 2, 3, 4, 5, 6, 7, 8, 9 나왔고,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으로는 이제,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Second way. 볼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개의 차이가 뭐죠? 볼까요? priority queue int 선언했고, 이게 좀 다르네요. 벌써 min q2고, data begin end하고 greater 1 요것만 지정을 했군요. 그러니까 생성자의 인자로서만 다르게 지정을 했네요. 그죠? 오케이. 한번 보면 지금 min q1이죠. min q2를 만들 차례죠. priority queu에 이거는 int만 하면 되고 min q2하고 초기화할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고 있고요. end까지 하고 그 다음에 greater에 요거를 요 객체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min qui data.begin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priority queu에 min q2에 그다음에 data begin end하고 greater라고 하는 function object 이걸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queu에 min q2에 min q2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과는 똑같게 나오겠죠. 로딩하지 않고 시작. 결과는 똑같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인데 세 번째 방식도 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방식에는 이제 펑셔널 오브젝트를 직접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정해도 되고 이제 사실 이제 스트럭을 정해도 되겠죠. 그래서 operator 여기 함수 호출 연산자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두 개 뭐 인티저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int l, int r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고치지 않겠다라는 이제 const 선언했고 그 다음에 l이 r보다 크냐를 테스트하는 뭐 이제 그런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custom하고 뭐 less라고 하는 structure type을 정의한 거죠. structure type, structure 변수를 정의한 것이죠. 이 structure 변수이자 struct 값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priority q 하고 min q3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custom less를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min q3 보여주는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min q3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실행하면은 0, 1, 2, 3, 4, 5, 6, 7, 8, 9까지가 이제 세 번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거를 이렇게도 정해보고 저렇게도 정해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요 내용이에요. 여기 0, 1, 2, 3, 4, 5, 6, 7, 8, 9 여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상한 비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비교를요.
그래서 어떤 비교를 만들려고 하자면 여기 지금 람다를 사용했고요. 일단 compare 함수 람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펑셔널 오브젝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left하고 right 인티저 두 개를 받아가지고 작으냐를 비교하긴 하는데 exclusive or를 써서 left 쪽도 1하고 exclusive or를 쓰고 right 쪽도 1하고 exclusive or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비트가 뒤집어지고 나머지 건 그대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1번 비트만 뒤집고 나머지 비트는 그대로 둔 그러한 left와 1번 비트만 뒤집고 나머지 비트는 그대로 둔 right를 비교를 해서 작으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비교하는 연산자를 좀 트리비얼하지 그냥 그동안에 그냥 당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의입니다. 뭐 익스클루시브 오한 게 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막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compare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Q5에다가 지정을 일단 할 거고 아직 그 데이터로 초기화되진 않았죠. 그래서 Q5에다가 push를 이렇게 또 엑스트라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제 그 위치를 시작할 때 이 compare라는 객체 람다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겠죠. 람다를 이용하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nt 원소 타입이고 벡터 int가 내부 어떤 컨테이너다 지정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데 compare라고 하는 타입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CMP하고 auto CMP 해버렸고 그냥 알아서 채워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떤 타입이 나와야 되는데 declare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C++ 키워드가 있어서 declare 타입하고 CMP 하면 CMP의 타입을 여기다가 이제 알아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comparator인가요? comparator 여기 보면은 compare라고 하는 이 타입 변수에 들어갈 타입을 declare 타입으로 알아서 이제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어떤 타입인지 복잡하게 안 써주더라도. 참고로 이제 declare 타입에 대한 건 타입을 알려주는 키워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CPP 레퍼런스에 C++ 랭귀지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로서 declare 타입이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riority Q5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push를 하는 순간 이제 요 CMP를 이용해서 이제 비교해서 적절하게 자리를 차지해서 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근데 Q4번은 없나요? 그러고 보니까 Q4번은 또 없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람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캡처는 지금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고요. 여기 이제 펑션 타입 같은 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요. 불리한. 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유추하라고. 그 다음에 left에 exclusive or가 right에 exclusive or 이렇게 됩니다. 요 괄호는 꼭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요 우선순위가 요것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괄호가 없으면 요것부터 먼저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괄호를 꼭 붙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riority Q에 이제 int에 그 다음에 벡터 int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declare 타입 해가지고 CMP의 타입을 여기다 집어넣어줘 하고 Q5에 CMP를 이제 생성자의 인자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stant n에 데이터에서 Q5에 push n을 push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print Q 하고 Q5 하고 Q5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째를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뭐 막 이상한 순서가 돼 있죠. 뭐 무슨 순서가 될지는 이제 그 compare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minQ1, minQ2, minQ3가 2, 3, 4번째군요. 맞네요. 다섯 번째 예시로. 자, 아무튼 이거 순서는 뭐 이게 왜 이렇게 순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CMP 람다에서 그 exclusive or를 쓴 다음에 피안사 이제 적용한 다음에 이제 비교한 거
그거 따져보면 이제 왜 요 순서가 됐는지는 이제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의 뭐죠? Q하고 스택하고 Q하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 q 우선순위 Q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반복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제 그 동안에 뭐 비긴 엔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터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죠. 이미 벌써 이터레이터의 이그젬플들을 꽤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그냥 이터레이터, 벡터의 그냥 이터레이터도 사용해봤고 벡터의 뭐 컨스트 이터레이터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냥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반복자의 내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복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컨테이너의 어떤 내부 구조하고 무관하게 데이터를 뭐 순차적으로 또는 뭐 랜덤한 순서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방법을 제공하는 어떤 것이 이제 반복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거나 뒤쪽으로 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이제 랜덤하게 뭐 4를 네 번째 원소를 읽었다가 뭐 17번째 원소를 읽었다가 뭐 두 번째 원소를 읽었다가 이렇게 막 랜덤한 순서로도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반복자를 컨테이너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도록 하는 이제 멤버 함수가 이제 begin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container.begin 이라면은 제일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가리키게 하고 있죠. 가리키는 이터레이터가 이제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d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의 마지막 원소를 가리킨다. 이건 틀렸고요. 마지막 원소가 이제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뭐 특별한 이제 표시가 되겠죠. 특별한 표시 원소가 지났는지 이제 더 이상 원소가 없는지 뭐 이렇게 할까요? 원소가 더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어떤 특별한 표시가 바로 이제 end를 호출했을 때 리턴하는 그 표시가 리턴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터하고 그 표시하고 비교를 해서 같으면 이제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자의 종류로는 이제 단방향, forward iterator 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 있고요. 그래서 P++나 물론 이제 앞에다가 붙여도 됩니다. 플러스 P에도 되고 P++에도 되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플러스 P.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P++ 하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 P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하거나 뭐 마이너스 P 하거나 뭐 이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양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임의 접근도 뭐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P 마이너스 뭐 이렇게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접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니라 뭐 PE처럼 마치 배열의 원소를 첨자로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터 때 이렇게 쓰는 거랑 같다라는 거 C 언어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요렇게 임의로 접근할 수도 있고 요렇게 임의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이터레이터 중에서 const 이터레이터 또는 뭐 read only 아마 읽기 전용의 이터레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P라는 게 읽기 전용 이터레이터, const 이터레이터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star P에다가 뭔가 assign 하려고 하는 그런 문장을 작성하면 이제 컴파일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assign도 하고 뭐 그냥 읽어오기도 하고 싶으면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mutable iterator, 그러니까 그냥 뭐 벡터 땡땡땡땡 이터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고 또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겠죠. 또 역방향으로도 reverse iterator라고 하는 게 있어서 r begin, r end로 r begin이 이제
맨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게 될 것 같고요. R&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앞에 있던 원소를 지나쳐서 더 이상 이제 원소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특별한 어떤 마크가, 표시가 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읽는 어떤 방법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겹쳤네요. 어떻게 어울릴까요? 어울릴까요? 네. 그래서 포인터를 좀 일반화시킨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각 컨테이너 클래스마다 각각의 반복자 이터레이터 타입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벡터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벡터의 이터레이터, 벡터의 컨스트 이터레이터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테이너는 어떤 반복자 이터레이터를 제공할까를 궁금하면 CPP 레퍼런스의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웹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터 연산, 증가, 감소, 참조, 비교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인터들끼리도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들끼리. 그다음에 C.begin은 컨테이너 반복자를 리턴하는 거고, C.end는 마지막 더 이상 원소가 없음을 나타내는 좀 특별한 표시라고 했죠. 이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 인트의 컨테이너 이렇게 있고 뭐 푸시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이미 요거 다 실습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벡터 할 때. 벡터 인트의 이터레이터 해가지고 이제 P 하나 이제 가져올 수 있고요. P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그 타입에. 그 다음에 container.begin 하면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container.end하고 비교한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P가 가리키는 게 진짜 원소다. 원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star P 읽어가지고 뭐 이제 뭐 출력을 하든지 뭔가 계산하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뭡니까? 이걸 read 하는 거고 write 하는 거고. 그래서 요러한 이터레이터는 그럼 무슨 이터레이터겠냐면 mutable 이터레이터인 것이죠. 그래서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제 요 컨테이너 객체 자체를 마치 베어링 것처럼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도 있겠고요. 임의 접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container.begin 한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가 양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양방향으로. const iterator는 안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reverse iterator라고 하는 걸 한번 또 지원하는 모양이죠. 벡터 인트에서 reverse iterator 타입의 변수 rp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ntainer.rbegin, 그 다음에 container.rend를 가지고 이제 뒤에서부터 쭉 따라오는 식으로 하고요. 요건 별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마 읽고 쓰고가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tarrp랑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근데 이렇게 써야지 역방향 반복자를 이렇게 reverse iterator를 만들고 rbegin부터 시작해서 rend가 아니면 반복하는 구조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요거는 이제 잘못된 코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iterator 그냥 하나 만들어서 reverse iterator가 아니라 iterator 만들고 end부터 시작을 해서 begin으로 이렇게 가려고, begin이 아닌 동안에 이거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begin은 iterator를 리턴을 하고 end는 더 이상 원소가 없음을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표시라는 점이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 코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코드, 역방향 반복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반복자가 뭐 나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반복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할 텐데요. 스트림 반복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셀 인터섹션, 셀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할 때 그 결과를 새로운 셋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이터레이터로서 인설션 이터레이터는 삽입 반복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컨테이너에 뭐 지우고 쓰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또 앞에서 설명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이제 반복자 이터레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입력과 출력 반복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입력 반복자는 말 그대로 읽기만 하겠다는 얘기고 출력은 출력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고요. 그다음 순방향, 양방향, 랜덤 접근 이런 순서대로 이제 포함 관계가 이루어져 있겠죠.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기 입력과 출력 반복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 반복자가 일종의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straint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죠. 그 복잡한 내용이고 사실 예제도 사실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테이너의 원소들을 어떤 구조에 무관하게 어떤 컨테이너 종류에 무관하게 뭐 순차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반복자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